평범한 직장인 네.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평범할까? 네, 32살 오. 미혼입니다. 회사원이시고 이제 4에서 500 정도 받으시는데 어우 많이 오네요. 연봉으로 한 7, 8천 정도. 근데 저축액이 10만 원이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 지방에서 거주하는데 네. 연봉이 7, 8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택함이 진짜 다릅니다. 완전 삶의 질. 저 공무원분들 보면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네. 공무원은 어디 가나 소득이 똑같잖아요. 네. 그 급수면.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하고 지방 시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삶의 여유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오, 질이 확 달라져요. 특히 그 공단 같은데 네. 막 여수, 광양 막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연봉이 막 1억 넘어가 1억 5천 넘어가는 막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막 신축이 비싸봐야 막 4, 5억이야. 막 이런 데들은 가시면은 그냥 차라리 좀 거기 너무 살기 좋고 만족하시면은 뭐 차도 뽑고 그렇죠. 막 여행도 다니라고 막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너무 비싸고 서울은 특히 비싸다 보니까 이걸 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많은 걸 갈아 넣어야 되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집 사는 게 막 엄청 어렵진 않고 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저축하려는 의지가 또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하는 소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실거주 하신다는 네. 거였죠. 대출은 한 3천만 원 정도고 매달 30만 원 정도 안 되게 갚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야 그냥 월세 낸다 생각하면 네. 사실 주거비로는 너무 뭐 부담되는 건 아니죠. 근데 차량 할부금이 70이다. 올 3월이면 끝난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차량 할부금이 그러니까 더 집이 1억인데 아마 차가 한 5, 6천만 원짜리. 이분은 차에서 자야 돼. 이 정도면은 야. 차를 엄청나게 비싼 거 샀어요. 신용대출 합쳐보니까 3천 정도가 됩니다. 네.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봤는데 지금은 전부 마이너스고요. 전에는 1년 연봉 다 써보기, 1년 연봉 다 모아보기. 왜 이렇게 하신 뭐 거죠? 이상한 행동들을 진짜 기행을 하셨네. 기행. 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경험파들이 있어요. 경험을 해보면은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험은 좋은데 1년 연봉 다 써보기의 경험은 뭔가요? 탕진하면서 그러니까 탕진잼? 돈도 써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을 써봐야지만 더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 돈 써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돈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열심히 잘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1년 연봉 다 써서 또 경험도 하시고 1년 연봉은 또 모아보면서 경험도 하신. 그럴 거면 그냥 연 50% 정도 저축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걸 다 이런 경험도. 연 50% 정도 저축하시면서 꾸준히 가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본인도 이제 이상했다는 걸 평범한 직장인이란 이런 너무 안 맞죠. 이러지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모을 건 모으고 아낄 건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도 적지 않은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모아놓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잘 살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올해부터 극단적으로 소비를 한번 줄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네, 자가로 이제 주담대가 3천이고 월 30.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가 모르겠어가지고 네. 1억짜리면 이제 구축 뭐 소형 아파트급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데들이 요즘에 뭐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아서. 그 이분이 사셨을 때랑 지금이랑 가격 변동은 없대요. 뭐 떨어지지 않은 건 다행이니까 그래도 미리 여쭤봤더니 그래도 소형 평수라 거래는 충분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르지는 않고.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굳이 자가에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의 집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 때문에 네. 집을 하나 갖자. 그럼 네. 크든 작든 그런 이제 막연한 저것 근데 때문에. 사실 미혼일 때는 사실 실거주용 집을 뭐 매수는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거기서 뭐 살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집에 별로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서 또 막 변동도 많아지기 네. 때문에 또 어떤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자가에 살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리고 월 30만 원 정도면 그냥 월세 내셔도 이 정도 이하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소유를 안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막 급등하는 뭐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근데 차가 G70인데 세금 포함 5천만 원 정도의 구매. 그러니까 지금 연봉어치를 산 거죠 거의 연봉만큼. 저 연봉만큼 샀고 실수령만큼 산 거예요.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그리고 최초 3천만 원 할부니까 본인이 모아놨던 거 한 2천만 원 정도 네. 모은 거를 다 올인해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돈이 좀 있으셨네요. 차 살 때 한 2천도 있었고 집도 한 7천 정도. 어찌 그러니까 돈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집도 사실 저 7천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것도 회사에서 또 담보대출 받으셔가지고 회사 담보가 있었구나. 네, 주담대의 네. 일부 회사에다 대출 끌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 3천 정도 모아놓은 거, 3, 4천 정도 모아놓은 네. 거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월 7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집이 30인데 월에 차에 70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만 목돈이 모여도 그냥 현금은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거나 무언가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딱히 없는데 네. 이분이 그 아까 말씀해주신
주신 걸로는 차에 대한 욕심도 없다고. 네.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차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어머 저거 처음에 취업해가지고 또 이 멋 모르고 차 샀네 이게 아니라 차에 대한 욕심이 없은데 이렇게 좋은 차를 사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했더니 부모님께서 어차피 차를 타다 보면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아쉬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좋은 차를 사서 오래 타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사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차에 대한 욕심 없어서 이걸 그냥 평생 탈 생각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평생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집도 평생 살 집을 네. 20대 30대 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젊은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도 실거주를 굳이 안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사실 돈 먹는 하마거든요. 네. 그래도 집은 어떻게 뭐 이렇게 팔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무조건 싸게 팔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차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만 끌었어도 중고로 그렇죠. 내놓으면은 무조건 손해 보는 자산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제발 좀 차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차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뭐 자산이라고 말하기 참 뭐하죠. 이게 감가상각이 무조건 되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거 이건 갖고 있으면 휴대폰 계속 같은 거. 가격 떨어지는. 내가 휴대폰 샀다고 해서 뭐 내가 자산을 샀다고 말하지는 그러니까요.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저 지출 한번 보면은 네. 우선 저축은 청약 10만 원 넣으시고 신용대출도 80만 원. 대출 갚는 걸 다 저축에다 포함했더니 네, 대출 다 갚고 계시니까. 그럼 신용대출 80만 원이면 대출을 좀 받아 놓으셨네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하는 거, 그러니까 청약통장 10만 원에 연금저축 10만 원. 원이네요. 네. 어찌 보면은. 그다음에 지출 보면은 관리비 10만 원에 차량 이제 70만 원. 근데 요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난다고 했으니까. 네. 휴대폰 5만 원, 대출이자 4만 원. 저건 이제 원금 갚는 게 아니라서 네네. 이자만. 네네. 사실 뭐 이자네네.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도 이자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제 원금 갚는 거하고 분리를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것도 유리비도 2, 30이면은 적게 나오는 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저게 차가 그냥 기름을 원래 많이 먹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굳이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네. 이 집에 거주하시면서 뭐 투자 목적으로 사서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나는 거주의 목적이라면은 이거 뭐 정리하시고 다른데 조금 회사 앞으로 최대한 좀 가까운 데 가시면은 유류비도 좀 절고. 아껴지고 네. 여러모로 뭐 어쨌든 거기 들어가 있는 주담대라든지 회사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에 다 갚을 다 수도 갚을 수 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차량에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험료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보험료가 또 들어가죠. 어휴, 한 1년에 이게 지금 거의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한 돈 100만 원 나오지 않나? 거의 저 정도 차면 무조건 돈 100만 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지금 비용이 연간 1,300 이상을 차에다 쓰고 있는데 굳이 아이고. 내가 안 써도 되는 비용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그냥 실비가 10만 원인데 이거 좀 아유 저거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합니다. 실비 10에 그러니까 실비 10이라고 한다면 저게 아마 실비 플러스 이것저것 진단비 보험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그거면 저는 거의 충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암보험 또 5만 원을 드는 거는 아무리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저도 가족력이 진짜 화려해요. 아버지 쪽, 뭐 할아버지 쪽 뭐 다 보면 3대 그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 다 갖고 계시고 저는 반드시 무언가 하나는 걸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걱정돼서 저는 암보험을 더 가입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걱정되면 암을 안 걸릴 행동을 해야지 암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가족력이 있어서요. 그럼 암보험을 가입해. 뭐 치매 가족력이 있어. 그럼 치매보험 가입해. 그 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돈만 괜히 더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차라리 저 돈을 건강관리에 쓰셔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이분은 여가 생활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네요. 인터넷 2만 원에 데이트 식비인데 합쳐서니까 네.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금 차에다가 차와의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 차를 사랑하는 분인데 차를 차를 좋아하지도 않아. 별로 욕심도 없대. 굳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약간만 좀 손을 봐도 그리고 약간 어떤 결정만 바꿔도 저축을 한 200만 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리 못해도. 진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네. 집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 근처로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서 뭐 전세로 가든 뭐 하든 이사를 네. 가고 집을 뭐 처분해 버리면 원래 샀던 가격보다 그냥 그 가격에만 팔아도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월세 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뭐 대출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차도 솔직히 좋은 차 이거 지금 할부 3년 정도 4년 정도
가지고 타보셨잖아요. 타보셨으면 그게 이제부터 가격이 쭉쭉쭉 더 빠질 텐데. 이제부터 빠지죠.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차도 팔고 그냥 지금 월급 수준에 맞는 거나 아니면 차가 굳이 필요 없는 아예 지근거리로 이사 가신다면 저는 차 없이도 조금 생활을 하시면 돈은 훨씬 더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나가는 돈이 다 빚 갚는 데 나가고 있어요. 굳이 뭐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뭐 많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이제 출퇴근용으로만 탄다 그러면 정말 뭐 중고차 좀 네. 저렴한 거 하나 사셔가지고 뭐 경차 수준으로 하나 사셔서 타셔도 되고. 진짜 경차는 가격 방어도 잘 되잖아요. 네, 가격 방어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부모님이 말씀해주신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분도 이제 지방에 계시고 아마 부모님들도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보통 차를 좀 좋은 거 많이 타시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여유가 그만큼 되시니까. 여유가 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 중고차 바꾸고 뭐 사고 나고 고치고 이러는 돈 하면 네. 그냥 이번에 시원하게 사가지고 한 15년 타라 그냥. 그래도 너무 시원하게 샀다.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 있으면 한번 팔아보시고 도저히 파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집을 정리하면서 대출을 좀 한 번에 좀 정리해서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아까 코인하고 주식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대출이 왜 생겼냐? 저 신용대출이 왜 생겼냐? 저것 막 갈아타신 거예요. 주식하려고 1,300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에 밀어넣고 코인 하려고 1,000만 원 받아서 코인에 1,000만 원 밀어넣고 해서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다 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보통 받아서들 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주식이랑 코인은 철저하게 이제 투자 자산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하는 보통 거거든요. 그러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지금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럼 대출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네. 이런 마인드로 간다는 거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만약에 모아가지고 주식에 넣었는데 그게 반토막 났다? 그러면 이거 되게 돈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와 내가 내 돈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렇게 없는 돈을 끌어와서 대출받아서 집어넣으면 어차피 없는 돈 나한테 있던 돈이 아니다 보니까 손실이 나도 되게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고 다행인 건 저기에 이제 물타기를 계속 안 하시는 게 다행이긴 한데 주식하고 코인을 왜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오르던 때라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넣으셨다 그래요. 그냥 그 넣었는데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좀 성격이 좀 순둥순둥하고 약간 조용조용하고 되게 순박해요. 그 약간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 주장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굳이 뭐 차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뭐 어련히 좋은 얘기 해줬겠지 하면서 그렇죠. 사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옆에 직장에서 주식하고 코인 뭐 좀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해야 되나요? 저 돈이 없는데 야 신용대출 뒀다 뭐해? 야 회사 대출 뒀다 뭐해? 야 깔끔하게 딱 천천 딱 박아 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안 봐도 뻔한 한 것 같아. 눈에 선을. 야 봐봐 내 계좌 봐봐. 야 지금 플러스 47% 보이지? 그때 야, 쭉쭉 올라가던 그때였으니 이런 거였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나도 좀 해야 되나? 왜냐면 다들 코인 얘기하고 다들 주식 얘기하고 맞아요. 약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거나 커피 먹으러 가도 아마 코인 하는 분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는 사람도 약간 소외돼 있고. 약간 멀리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승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거 특히 이제 이런 전형적인 투자 자산 있죠. 얘는 어떤 내가 뭐 얘를 가지고 뭘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대출 가지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우선은 좋고요. 대출을 쓴다고 하면은 정말 그 많은 공부를 통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라는 건 정말 진짜 그리고 거의 뭔가 목적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네. 뭐 얼마에 난 무조건 판다, 얼마에까지는 손절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하면은 계속 부채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계속 나가니까 저거를 회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달성해야 될 수익률 자체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여지껏 낸 이자 비용 생각하면 그럼 저게 어떤 코인 어떤 주식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연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엊그제 보니까 또 비트코인 5만 달러 나 이제 6,700만 원 막 7천 막 떨어져요. 26개월 만에 5만 달러 넘었다고 나오던데 네. 비트코인은 그렇게 오르는데 지금 저 코인이 보통은 이제 알트코인 하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빼고 나머지를 거기서 이제 하셔가지고. 대박이 나니까 다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 신규 상장된 코인들 뭐 100만 원씩만 사놔라. 얘네가 막 100배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거 말씀드려요. 그 스펙 있죠. 스펙. 네. 주식시장에 스펙이라고 해서 그 껍데기만 있는 주식 그거 네. 해봐야 한 주에 2,000원에서 1,950원, 1,980원 왔다 갔다 너무 많이 뛴 거는 거품입니다. 그거 한 5, 60개 정도 되는데 그 스펙이 나중에 IPO 할 때 다른 회사하고 합병돼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상장되는 순간 뻥 올라갈 수 있고 상장되는 발표만 나도 반짝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
그거 그냥 뭐 10만 원씩만 사놓더라도 어차피 스펙은 3년 만기가 되고 나면 청산해가지고 주당 2천 원씩 다 돌려줘요. 네. 이자 조금 찔끔 쳐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공부하셔가지고 넣어놓는 게 그냥 소소하게 돈 버는 거지. 코인에 넣었다가 뭐는 대박 나고 뭐는 휴지 조각 되면 알트코인에 100만 원씩 아유. 아 그리고 이제 코인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만 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막상 코인판에 들어가면은 옆에 애가 막 하루에도 막 17% 20%막 올라가고 막 상한가도 300%막 올라가고 이런 걸 보니까 비트코인이 느려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도 사실 되게 변동성이 큰 건데 그렇죠. 얘가 막 너무 느려 보이니까 어느 순간 하다가 다 절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하실 거면은 확실하게 비트코인만 하시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우선은 평범한 직장인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식도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뭔가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우선 1,000만 원 몰빵 해놓고 이제 빠지면은 어차피 지금 부담이 별로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자 내면서 버티면 올라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약통장에 돈도 잘못 넣으셨어요. 아, 저 2천만 원 아 넣어. 그러네. 왜 2천만 원이 청약통장에 들어와 있죠? 2천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었다는 건 언젠가는 저 큰 돈을 넣었다는 건데 어떻게? 저거는 지금 가입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했으면 상식적으로 하면 10만 원씩 200개월을 부었을 때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중간에 목돈을 넣으신 거죠. 아 이게 뭔가 판단 미스로 근데 한 번 넣은 건 못 뽑았으니까 네. 어차피 지금 집을 샀기 때문에 유주택이고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지 무주택 기간 다시 인정받는 거고 국민주택 그 LH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 청약하실 거 아니라면 혹은 뭐 기간이 오래 안 됐다면 저것도 얼마나 기간 됐는지 보고 저것도 좀 조정을 하실 필요 그럼 있다. 저거를 깨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뭐 청약일 넣으실 가능성이나 당첨 가능성 보고 네. 그것도 전략 세워가지고 만약에 저게 한 5년 됐다 그럼 약간 애매해요. 근데 한 2, 3년 됐는데 저 정도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뭐 민용주택이야 네. 가점제는 뭐 달성 못하는 거니까 무주택 기간은 인정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게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청약통장도 다시 만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집도 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약 점수라도 쌓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 같아. 어렸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림 스케치북 있었잖아요. 네. 그리다가 이렇게 살짝 잘못한 건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데 웬만큼 잘못하면 그냥 한 장 넘겨가지고 새로 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분은 좀 빡빡 지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 한 장 싹 넘기고 네. 정리할 거 정리 착착착 하고 모으는 게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분도 듭니다. 어쨌든 소득 자체가 뭐 나쁜 편이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소비도 뭐 크게 막 하시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만 하셔도 한 달에 뭐 200에서 250 정도는 저축이 되시는데 충분히. 네, 충분히 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냥 남한테 들은 거 뭐 술자리나 뭐 담배나 커피 마시면서 듣는 얘기 말고 본인이 좀 이렇게 착실하게 좀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서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이 약간 좀 손을 좀 봐야 된다. 아, 네. 많이 좀 손봐야 다시 정리를 할 거 하고 다시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차량할부 이런 거 끝난과 동시에 뭐 아, 주택도 저는 한번 차도 정리했으면 좋겠고 저도 집도 정리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 생각으로는. 대출도 싹 다 정리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순자산이 뭐 지금 7천 정도 되시는데 네. 이 정도면 절대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싹 다시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올해 다시 시작해서 한 달에 이분 보면 소득이 한 400 정도? 네, 450 된다고 네, 450.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쓰시는 거 한 150 요것만 빼더라도 200 정도 가까이 저축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2,400, 2,000원 넘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한 내년 초중반만 돼도 1억 되거든요. 네, 이 정도 네, 되면. 네. 그러면 1억 정도 모여가지고 야. 그때부터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케치북 한 장 넘기시는 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거듭나는 G70, G70은 이게 지우기가 빡세. 이게. 아, 빡셉니다. 네, 이게 보통 그 연필 뒤에 달린 그 지우개 있잖아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 그 흔적이 많이 종이만 남거든요. 빵꾸나고 아주 깔끔하게 다시 네. 리셋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